청춘이 정수가 안 맞았는데 정수가 어떻길래요? 저는 그 패션 트렌드를 먼저 알기 위해서 명품 공부를 좀 하는 편인데요. 네, 어떤 일도 걸리면 내게도 브랜드가 있다. 내 브랜드 뭔가요? 장점을 특화시켜서 더 많이 각인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행이라는 거, 유행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쁜 모델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들고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옷 입기. 저는 이미지 스타일리스트 윤혜미라고 합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장, 헤어, 메이크업 시작한 게 95년도에 KBS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9년 정도 됐겠죠. 근데 지금은 한 3년 전부터는 퍼스널 브랜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퍼스널 브랜딩 낯설죠? 네.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내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 변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스타일리스트. 그런데 퍼스널 브랜드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지금 약간 얼떨떨한 느낌도 좀 드실 거예요. 외모를 그냥 내가 예뻐져야 되고, 누군가 잘 보여야 될 장착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적 차원. 여기 지금 시각 디자인과도 있고, 그쵸? 네. 나 하나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와 디자인을 설계하고 그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가꾸는 설계 전략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 섰어요. 브랜드란? 시각 디자인 학생들 많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브랜드란 무엇일까요? 상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무엇이래요. 여러분들 숭이여대라는 브랜드에 다니고 계시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아파트,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 아직은 차를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핸드폰, 누군가는 아이땡땡의 핸드폰을 쓸 것이고 누군가는 S땡땡의 핸드폰을 쓸 거예요. 그리고 옷을 살 때 나는 이 브랜드 가서 전지현이 모델이었으면 전지현 모델인 그 브랜드 가서 입으면 나도 전지현처럼 예뻐질까? 한 상상을 가지고 옷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하게 오늘 우리가 하루 한 잔씩 마시는 커피 어때요? 브랜드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가격들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브랜드 하면 상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상품을 선택하게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5초? 15초? 현명한 0.7초라는 광고 혹시 보셨어요? 0.6초가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물건을 사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사야겠다. 라고 손이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0.6초. 그래서 0.1초만 더 생각하면 살지 말아야 될지 그걸 좀 생각하고 현명하게 소비하자. 그래서 현명한 소비가 0.7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첫인상에 판단하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물건 집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6초예요. 0.3초? 0.1초? 남자가, 여긴 여대죠? 카메라 감독님들과 다른 분들
남자분들이신데 남자가 여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한다. 응? 0.3초 길어요. 근데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 0.01초도 안 걸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쫙 보고 한 번에 파악하는 거. 남자들은 결론 내요. 예쁘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자들은 좀 더 오래 걸려요. 내가 브랜드라면 물건을 사게 하는 시간에 걸리는 0.7초보다 내가 브랜드라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시간이 덜 짧다는 얘기예요. 앞에 요즘 여대생들의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취업? 면접 먼저 보죠? 면접 먼저 보러 가면 이력서 먼저 낼 거예요. 그게 내 브랜드 설명서예요. 그리고 브랜드 설명할 때 우리 면접관이 서류 전형 딱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사진. 그죠? 뽀샵 너무 해가지고 실물이 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브랜드 네이밍 보고 그리고 얼굴 먼저 보고 그건 뭐냐면 디자인 보고 이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컨텐츠를 보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드, 내 이름이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태까지는 친구가 부르는 이름, 그리고 엄마가 부르는 이름, 선생님이 호칭하는 이름, 그냥 이름 하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내 이름 자체가 나를 명명하는 브랜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겉모양은? 내가 브랜드라면 나의 겉모양은 뭘까요? 브랜드의 디자인이에요. 브랜드의 디자인. 눈이 강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머리가 곱슬이고요. 까만 옷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색깔 있는 반지를 끼고요. 색깔 있는 구두를 신었고요. 색깔 있는 목걸이를 했어요. 액세서리를 브랜드에 얹힌 거죠. 나의 외모는 뭐다? 나의 외모는 뭐다? 디자인이다. 그럼 그 디자인은 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 를 말하는 거다. 이게 제가 앞에 얘기한 프로페셔널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건데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PPT에 떠있는 앞에 코코 샤넬.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의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자기 이름 따서 만든 거예요. 스티븐 잡스. 애플이라는 거대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성장시켰고 키웠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서 성장시키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스티븐 잡스가 있던 애플과 스티븐 잡스가 없던 애플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주식이 하락하고 그리고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고 그러다가 스티븐 잡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살려놓은 브랜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취업이라는 거 있죠. 조직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회사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 들어간 누구, 과장님, 누구, S모 그룹의 누구,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예전에는 60에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직업을 하나만 갖지 않을 거예요. 한 개, 그 다음에 또 넘어서 나를 만드는 작업 또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보다 중요한 브랜드 가치는 나의 브랜드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명품 브랜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가지고 싶은 가방, 가지고 싶은 백,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거. TV 보면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막 되게 좋은 백들 들고 다니고, 와, 나도 돈 벌어서 저거 사야지. 막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샤넬 또 말고 뭐 있어요? 셀리느, 네, 루이비통 또, 에르메스 또, 여기 공주판데 이렇게 막 브랜드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말한 건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회사의 이름을 설명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셀린느랑 가방을 만들고 입생로랑 자신의 이름으로 드레스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돌체와 가바나가 모여서 돌체앤가바나라는 전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 이름이 세계적 명품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 이름은 명품이다. 그리고 내가 명품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요? 내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얘기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젊어 보이고 싶다, 예뻐 보이고 싶다, 그리고 요즘 아이돌 가수들 나와서 다 말라야 되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성형해야 되고, 얼마 전에 제 친구 딸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고1인데, 얘 성형외과 좀 소개시켜 달래요. 왜? 코 세우려고? 그랬더니, 요즘 코들 많이 세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아니, 살이 너무 쪄서 지방 흡입 수술을 시켜야겠대요. 고1짜리를. 그냥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 가서, 내가 3개월 만에 살 빼주겠다고. 물론, 살 빼면 예뻐요. 성형하면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은 가치는 자기 몸을 베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사는 우리가 외모를 갖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명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겉모양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 겉모양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잘 맞나요? 제가 20대들하고 강의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뭘 보여줄까? 그래서 제 중학교 때 반명한 사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열거를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부끄러워서.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8년쯤 전일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한 4년쯤 전 사진일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 얘기했죠. 상품을 고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0.6초라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람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첫인상을 각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 0.01초, 거기서 15초까지 걸려요. 첫 번째, 오른쪽 사진.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뭐냐면 얘가 예뻐서 좋은 게 아니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고요.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마주치고 있고 굉장히 당당한 뭔가가 느껴지는 사진이에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각인 요법이에요. 왼쪽 사진 보시면 사람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자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더 궁금해해요. 뭘까? 마네킹이 서 있고 여자가 걸어가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일까? 라는 궁금증을 열고 한번 서치해보게 되죠. 여자와 남자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시간도 다르고요.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형태도 굉장히 달라요. 각인을 빨리 하는 남자 같은 경우 0.1초라고 하는데 0.3초까지 그런데 0.01초도 안 걸린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여자를 보고 예쁘다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 내면 둘 중에 하나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 눈에는 이 세상에 예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나는 S라인 여자가 좋아. 내 여자친구가 S라인이잖아. 송혜교인데 S라인이야. 실제 만나보면 안 그래요. 이게 뭐지? 내 여자친구는 난 키 큰 여자가 좋아. 이래서 전지현이야. 이러는데 만나보면 안 그래요. 남자들은 자기 주관적인 색깔이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적 외모를 표현할 줄을 잘 몰라요. 여자들은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형용사를 구사하죠. 멋있다. 여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크하는데 한 몇 초 정도 걸릴까요? 남자가 0.01초에서 0.3초라 그러면 여자들은 15초에서 1분 30초까지도 걸려요. 그런데 소개팅 나갔다고 생각하면 여자들 굉장히 특이해요.
소개팅 나가서 처음 마주보는 남자하고 앉아가지고 0.1초부터 시작해서 1분 30초까지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뜯어봐요. 괜찮다. 그 신발 뭐니? 아니, 양말은 뭐야? 어쩔 거야? 근데 왜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엎어놔? 너 지금 소개팅 나왔는데, 다른 여자친구 있는 거야? 전화 오네? 누구니? 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근데 왜 주머니에 차키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 나 여기서 나가가지고 뚜벅이로 우리 걸어가? 까지. 그리고 자기 혼자 물 따라서 마셔요. 어이구, 너만 마셔? 나는 입이 아니야? 혼자 중얼중얼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려요. 쟤랑 나랑 결혼하면 잘 살지 못 살지. 1분 30초 만에 내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결론이죠. 그리고 근사한 남자, 그리고 특이한 남자, 그리고 친절한 남자,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남자, 좋아하고 싶은 남자, 아주 다 표현이 달라요. 그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에요. 시간도 다르고요. 여기다가 남녀를 떠나서 시대적 배경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권에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죠. 메이크업하는 방법만 봐도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인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인지 티가 나요. 서울 친구들은 어떤 티가 날까요? 점점 베이스가 얇아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베이스가 두꺼워져요. 화장을 많이 한 듯한 보이는 듯한. 지방차도 있죠. 그리고 살아오는 문화 형태들도 굉장히 달라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브랜드를 결정짓는 요소, 사람의 이미지 브랜드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들을 나는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4가지로 나눠볼게요. 로버트 치알든이라고 혹시 아세요? 호감의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호감을 갖는 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파악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 신체적 매력. 방금 얘기한 0.01초 만에 결정되는 겉모습이에요. 얼굴 보고 0.30초, 1분 30초까지 겉모습. 예뻐? 안 예뻐? 그렇지 않아? 멋있어? 그렇지 않아? 사랑하고 싶어? 좋아하고 싶어? 이런 겉모습. 두 번째가 칭찬. 이 외모적 칭찬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스태프분 중에 한 3년 전에 뵀던 분이 있었어요. 얼굴이 정말 밝고 환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살쪘어요. 여자한테 하면 안 되는 칭찬? 얼굴 좋아 보여요. 이거 칭찬 아니죠? 살쪘다는 거거나 어제 너 뭐 먹었니? 먹고 자서 이렇게 부었니? 라는 얘기예요. 남자한테 그러면 여자한테 좋은 칭찬 뭘까요? 어떤 칭찬 받으면 좋아요? 예뻐졌어요. 네. 살 빠져 보여요. 또 스타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너 그 든 가방 예쁘다. 외모적 칭찬을 하지 말고요. 얼굴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일 칭찬하다가 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품을 칭찬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해도 되는 칭찬과 하지 말아야 되는 칭찬. 살 빠져 보여요. 요즘 스키니한 남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살 빠져 보여를 누군가는 칭찬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자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냥 멋있어요. 라는 칭찬 제일 좋아한다고. 그리고 남성미 흘러요. 라든지 어머. 근데 남성들은 생각보다 자기 외모를 칭찬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여자들의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칭찬 처음 만났을 때. 세 번째. 공통점? 우리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오늘도 제가 뒤에 있는데 여기 모인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과 패션 주얼리과 이렇다니까 어머 나랑 통하는 게 많겠다. 그래서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어디 살아요? 취미가 뭐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많고 어머 2NE1 좋아해요? 빅뱅 나 탑팬인데 이렇게 하면 막
터져요. 보물 터지듯이 이야기들이. 그게 공통점. 네 번째. 중요해요. 접촉. 처음 만나서 접촉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지금 바로 옆에 여자 친구들끼리 손도 많이 잡고 다니죠. 그래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악수 나눠볼까요? 누군가 나도 악수 좀 나눠보고 싶다. 악수 좀 해보실래요? 네,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악수 나누죠? 네, 네. 지금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어요.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으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꽉 잡지를 못해요. 처음에 잡았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잡았어요. 어때요? 악수할 때 손 이렇게 펴고 힘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남자들이 이렇게 손 이렇게 잡는 것처럼 여자들이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빼는 사람 있어요.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나누는 스킨십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바른 악수의 형태는 아귀에 힘을 주고 살짝 말아주면서 안녕하세요 할 때 손을 한번 질끈 눌러주는 정도. 여기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꽉 쥐고 이러는 거 이거는 첫인상 첫 대면에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첫인상에서 주는 스킨십 또 뭐 있을까요? 표정. 우리 안경 낀 친구 나오실래요? 제가 이분을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윤혜미라고 합니다. 네. 조금만 더 손을 살짝. 네. 그리고 이 친구 한번 볼래요? 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화장 진하게 한 아줌마가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쌩쌩한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이죠? 왜 이 친구를 불렀냐면요. 이름이 뭐예요? 이지희요. 지희 씨 눈빛을 한번 봐주실래요? 맨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카메라 윗시선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위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요 아래쪽을 좀 많이 보이게 됐는데 요 첫째 줄에 앉았던 친구들 중에 눈빛으로 계속 나하고 대화를 나눈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만나서 가장 빨리 하는 게 악수라는 스킨십이 있었으면 두 번째 스킨십 눈빛으로 나누는 스킨십. 눈빛 너무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네. 눈빛으로 나누는 스킨십.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우리 눈을 이렇게 본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아이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속을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눈. 그래서 사람은 눈빛이 좋아야 된다. 눈으로 많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아이 메이크업이 진하다고 해서 눈빛이 진할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눈빛으로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 아이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컨택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요. 그건 노려본다 라는 의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를 나누고 눈빛으로 저는 누굽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면접에서도 똑같아요. 뚜벅뚜벅 들어가서 0.01초라 그랬어요. 면접관들이 남자분들이라면 0.001초에 여러분들을 판단했을 거고요. 그리고 인사 나누고 고개 들었을 때 면접관이 4명이다. 그러면 차례대로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살짝 웃어주세요. 그게 아이 스킨십의 마무리예요. 어딜 볼지 몰라. 그리고 천정 보고 있고 왼쪽으로 눈 피하고 오른쪽으로 눈 피하고 이런 클린턴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르윈스키라는 스캔들이 터졌을 때 클린턴이 말하는 아이 컨택과 제스처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으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르윈스키하고 스캔들이 터졌을 때 최초로 손짓과 눈빛이 달라져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할 때 자꾸 딴청을 부린대요. 시선을 보고 얘기하지 못하고